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든 가치관이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좋은 점이라면 그대로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단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그 사람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어떤 열정이든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기쁨, 승리, 욕망, 희망, 슬픔, 짜증, 분노, 두려움, 의심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마치 악마의 소나기에 빠진 것처럼 자신을 잃고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람도 문제입니다. 언제나 괜찮다고 말하지만 정작 눈앞의 위험은 보지 못합니다. 지나친 낙관은 희망이 아니라 판단력의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된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이기기 위해 달려가는 그 열정이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마저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그 운명의 건축가는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은 내 안의 욕망과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은 바뀌지 않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도덕적 성품은 평생 유지된다고 합니다. 어떤 경험이나 철학, 종교가 있다고 해도 그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삶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변하지 않는다면 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인생입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조언과 환경이 주어져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친 낙관주의자에게 위험에 대비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리에 도취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는 법, 속도를 늦추는 법을 이야기해도 그는 여전히 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변화는 어렵습니다. 결국 내 삶을 구성하는 것은 나의 성격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의 건축가라는 말을 믿게 됩니다. 운명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바탕은 내 성격과 내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순간부터 그때 비로소 삶은 새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불행은 아무런 보상이 없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뜻밖의 슬픔이나 우울함에 빠지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나 자신이 실수로 상처를 주기도 하죠. 특히 열심히 살려는 사람일수록 작은 실수에도 죄책감을 크게 느낍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거나 숫자를 잘못 적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자책합니다. 그런 마음은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평소에 잘하던 일도 더 이상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고 마침내 악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흔히 슬럼프라 부르죠. 누구도 그 안에 머물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흐름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살면서 불행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수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떤 태도로 삶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답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슬픔과 실수를 내 전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저 지나가는 한 부분으로 여기면 됩니다. 우리는 실수가 아닌 가능성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보내줘야 할 것은 그냥 보내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도 계속 낙담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의 태도입니다. 같은 실수를 해도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그 일에 얽매이는 사람, 또 하나는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회복 속도는 분명 다릅니다. 자책에 머무는 사람은 마음이 더 지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빠르게 회복합니다. 불행은 그 자체로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이 없는 것에 오래 집착하는 것은 결국 나만 더 괴롭히는 일이 됩니다. 특히 우울하고 불안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고통을 마음속에서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현실보다 상상 속의 고통이 더 무거울 수 있죠. 한 번의 불행보다 더 위험한 건 그 불행을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불행이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불행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기회로 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세상을 늘 낙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비관적인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태도, 그렇게 마음의 대비를 해두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실망을 줄여줍니다. 불행을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는 힘, 그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천재는 고독해질 수밖에 없다. 요즘 사람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원래 경영 전략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경영학자 마이클 포터가 이론화한 전략이죠. 하나의 분야를 선택해 거기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무엇 하나에 깊이 몰입함으로써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이 방식은 분명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오해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려도 괜찮다고 여기고 선택하지 않은 것들은 아무렇게나 다루기도 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중요한 것에 집중했으니 괜찮아. 그렇게 자기 위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선택과 집중이라기보다 어설픈 몰입과 편향된 정당화일 수 있습니다. 진짜 선택과 집중은 버릴 것은 함부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우는 것과 무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무시한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선택은 단지 회피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은 삶의 어느 한 구역만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것에도 존중을 남기는 태도입니다. 균형 잡힌 인식이 진짜 집중을 만들어냅니다. 한 젊은 체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도 있었고 유망한 선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목표는 단 하나, 체조 선수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훈련에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운동 외의 일은 전부 소홀하게 여겼죠. 집안일은 하지 않았고 설거지도 미뤘습니다. 끼니도 대충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귀찮게 느껴졌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흘려듣기 일쑤였죠. 그저 자신만의 세계에서 훈련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그는 결국 위대한 선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에 이불을 정리하는 행동 하나가 하루의 기분을 다스리는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자세는 상대의 지위와 상관없이 내 영혼을 맑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소홀히 여겼던 모든 사소한 일들이 사실은 삶과 성공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사소한 것들이 무너지자
그의 중심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선택과 집중이란 한 가지만 보고 다른 걸 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주변의 균형을 지키는 태도 역시 진짜 집중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불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의 본성은 작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진정한 성실함과 위대함은 작고 평범한 일상 속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사소한 일을 대하는 자세가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말해줍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도 바쁜데 이불 정리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진정한 천재는 다릅니다. 그들은 순간에 불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천재는 늘 고독 속에서 깊은 본질을 줬습니다. 그들에게는 보통 사람과 다른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은 행동의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뿐 아니라 세상의 작은 것에도 정성을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진짜 성숙함이자 천재의 태도입니다. 보통 사람은 실용적인 목표만을 줬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늦지 않기 위해 이불쯤은 엉망으로 둬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천재는 다릅니다. 그는 삶의 본질까지 바라보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밝은 인사를 건네는 일조차 삶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천재는 고독한 법입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세상을 향한 진심이 시작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가끔 스포츠 경기나 공연 무대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서 이상한 확신이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 같다. 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의 눈빛과 표정 속에는 작은 흔들림 하나 없이 단단함이 보입니다. 자신감이 얼굴 전체에 흐르고 있죠. 더 보지 않아도 될 사람 같다는 느낌. 운명의 장난으로 실패하더라도 그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포기하거나 낙담하는 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음 기회엔 반드시 해낼 거라는 확신. 그 마음이 그대로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런 태도는 어디서 오는 걸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일까? 아니면 학습된 연기일 뿐일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스스로 쌓아 올린 마음의 태도입니다. 수많은 선택과 실천 끝에 만들어진 진짜 확신과 단단한 자기 믿음입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마도 반복된 수행에서 비롯된 단단한 자아 덕분일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정직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빼먹지 않고 감기에 걸려도 날씨가 좋아도 혹은 너무 흐려도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한 루틴을 따릅니다. 자신을 단련하고 묵묵히 다그칩니다. 그 모습은 마치 수행자처럼 보입니다. 숭고한 무언가를 향해 걷는 수도승처럼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합니다. 지루함을 자주 느끼는 건 의지가 멈췄을 때 지성도 쉬기 때문입니다. 의지도 지성도 외부 자극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쾌락을 통해 그 자극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쾌락에 빠지지 않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합니다. 여가도 의미 있게 쓰고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죠. 우리의 뇌는 몸과 함께 살아갑니다. 움직임이 있고 노력이 있을 때 살아납니다.
노동과 집중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성취의 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어떻게 사용할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 물음이 바로 더 나은 내일의 시작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10분 활용해야 한다. 10번의 낙방 끝에 의대에 간 사람. 당신의 약점을 극복한 농구 선수처럼 불리한 조건에서 이뤄낸 성공 이야기들은 항상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것이 감동적인 이유는 그런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그리 특별하지 않은 보통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만 해야지. 현실적으로 맞는 걸 선택하자. 하지만 바로 거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지금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격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일과 환경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나의 개성과 잘 맞는 교육을 받고 맞지 않는 일은 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는 노력. 그것이 곧 삶의 품격을 높입니다. 근력이 뛰어난 사람이 사무직에 앉아 있고 미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 숫자만 가득한 서류를 들여다본다면 그건 잠재력을 낭비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엔 욕망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갖지 못한 능력을 맹신하다 보면 결국 불행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없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다듬고 키우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을 가장 나답게 활용하는 일. 그것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하지 못하는지 아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 그 힘이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너무 낮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길로 가거나 할 수 있는 일조차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나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피하거나 보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힘이야말로 진짜 성숙함이고 지혜입니다. 그 눈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앞에서는 힘껏 기뻐해라. 누구나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마음처럼 풀리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결과가 나빠지면 마음도 따라 꺾이고 크게 낙담하게 되는 날도 있죠. 하지만 조금만 통찰력 있게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 이 낙담이 과연 나를 도울까? 내가 바닥에 엎드려 주저앉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그걸 알아주거나 도와준 적이 과연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 딱 한 번만이라도 시간을 되돌려 주거나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게 해준 적이 있었던가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렸다는 이유로 낙담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고 나에게 이로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담하는 시간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쪽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밝은 사람과 우울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런 태도에서 갈립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짜 밝은 사람입니다. 같은 조건과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사람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울한 사람은 결과가 나빠지면 화를 내고 좋은 결과가 나와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밝은 사람은 나쁜 가능성 앞에서 슬퍼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우울한 사람은 10가지 중 9가지가 성공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실패한 한 가지에만 분노하고 낙담합니다. 하지만 밝은 사람은 다릅니다. 단 한 가지의 성공에도 크게 기뻐하고 실패한 9가지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다독이고 격려할 줄 압니다. 이 작지만 분명한 차이 하나가 그들의 미래를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어느 분야에서 인류가 되는 사람도 결국 이런 태도의 힘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낙담하는 시간이 짧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모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태도를 만들고 태도는 인생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실패보다는 성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실패는 교훈으로 삼고 성공은 에너지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진짜 방향입니다. 재앙을 피하는 것이 곧 위대한 성취다. 기쁨과 슬픔에 쉽게 흔들리는 태도는 개인에게도 해가 되지만 조직과 기업에는 더 큰 독이 됩니다. 성과가 나올 때마다 축제를 열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를 탓하는 문화. 이런 분위기의 조직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기업은 단순한 일터가 아닙니다. 삶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때로는 집보다도 더 편안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터전에서 위태로움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구성원에게 큰 압박이 됩니다. 심리적 안전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몸 전체가 건강하더라도 작은 상처 하나가 있다면 사람은 온통 그 통증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삶 전체가 평온해도 하나의 문제가 생각을 가득 채우면 그 평온은 쉽게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10가지 일이 잘 풀려도 단 하나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은 그 일만 계속 떠올립니다. 그 생각은 우리의 의지를 갉아먹습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흔들리게 만들죠. 진정한 위기 관리란 작은 흔들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전체의 균형을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잘 되는 집단은 늘 조용합니다.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차분합니다. 평소처럼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기본에 충실한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눈앞의 유행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다가오는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그 위기를 조금이라도 줄이려 노력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재앙을 피하는 일입니다.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무엇을 더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잘 피했느냐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피해야 할 것을 제대로 피한 것,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성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택의 힘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충분히 생각하되 결정은 빠르게 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 깊이 생각하는 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망설이다 보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일을 시작한 뒤에도 걱정에만 매달려 제대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죠. 우리는 누구나 명확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에 따라 기대도 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늘 예측을 넘어섭니다. 세상은 입체적이고 변화무쌍합니다. 변수는 언제 어디서나 튀어나오고 모든 것이 뜻대로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인간의 지식은 불완전합니다.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민합니다. 이걸 그냥 저질러야 하나? 아니면 아예 손대지 말아야 하나? 누군가는 말합니다. 건드리지 말라, 시도하지 마라.
사람은 언젠가 실수할 것이고, 그렇다면 애초에 안 하는 편이 낫다고. 하지만 그 말이 과연 우리가 삶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은 0이 될지 모르지만 성공할 확률도 0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일은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예기치 못한 성공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성공의 가능성마저 두려워합니다. 혹시 실패할까봐 처음부터 기회를 닫아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미 실행한 일에 대해서는 불안해하며 반복해서 생각하지 말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실행하고 나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옵니다. 실패했다면 고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유연함입니다. 가만히 앉아 생각만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생각에 스스로가 갇힙니다. 결국 생각이 자신을 늪으로 끌고 갑니다. 당신의 판단과 선택 앞에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인간의 판단은 완벽하지 않지만 당신은 그 순간 최선을 다했을 테니까요. 충분히 고민하되 결정은 단호하게 오래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을 미루지 마세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자만이 다음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